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요 슬라이드 내용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GUI 튜토리얼 관련해서는 오늘은 간략하게만 소개한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리믹스 영상에서 확인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 그렇게 시간을 조금 챙기고 조금 여유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일찍 온 친구들 위주로 먼저 각자 어떤 GUI 프로그램 만들 거냐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 이후에도 제가 가급적이면은 우리 수업 끝나고 나서도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뒷수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희망한다라면 덥긴 하지만 여기에 좀 더 오래 남아 있으면서 이런저런 프로젝트 진행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 기한을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트 해볼게요. 12주차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GUI 프로그램, GUI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 정하기라는 제목으로 일단 스케줄을 잡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스타트 해봅시다. 저 GUI 튜토리얼은 우리는 일단은 그 리믹스 영상에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진행할 GUI 프로젝트의 주제를 오늘 생각해보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12주차 자리에 같이 올려둔 안내문을 열어갖고 먼저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프로젝트를 15주차 금요일에 마감할 거냐 16주차 금요일에 마감할 거냐 조금 이따가 출석 겸 투표를 해서 결정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열어보니까 우리 학사 일정상 성적 입력 기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점수 보실 수 있도록 우리 학교 포털에다가 업로드를 해야 되는 기간이 18주차 일요일 6월 30날까지로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때 올리면 뭐 이의 신청이라든가 그런 걸 할 만한 여유가 나오지 않을 거니까 일단 저는 당연히 17주차 중으로 우리 반 거 점수 다 매겨서 중간고사 매겨놓은 거랑 출석이랑 이렇게 다 합산해서 학점을 만들어 갖고 업로드를 해 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일단 프로젝트 마감 시간은 16주차 금요일, 만약에 늦게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보강 수업 시간까지 해서 가장 마지막 수업하는 날 금요일 밤까지로 그렇게 잡아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투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py 파일들 만들어서 제출할 건데 그때 이제 같이 여러분이 내가 직접 아이들 켜고 내 GUI 프로그램 F5 눌러서 실행한 다음에 내가 직접 키보드나 마우스를 써서 그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을 찍어서 내 모니터 화면을 캡처를 해서 같이 압축을 해서 업로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지금 잡혀 있는 상태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요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를 써서 요 프로그램을 써서 여러분 지금 프로젝터로도 확인할 수 있는 요 모니터 화면 캡처를 하고 그걸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린다든가 하고 있죠. 그거를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거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오픈소스니까 일단 저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이 뭐 원하시면 뭐 본인이 원래 쓰던 영상 캡처 도구가 있다 그걸 쓰셔도 괜찮고 귀찮다 하면은 옆에다 핸드폰 세워두고 책 이렇게 해갖고 세워둘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 모니터 화면을 그냥 폰카로 찍어서 그걸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걸로 전송을 해서 내 노트북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압축해서 제출하시는 식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여러 방법들 중에 제가 쓰고 있는 아마도 가장 결과에 해당하는 압축 파일 이 크기가 작게 나올 만한 버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남는 시간에 어떤 GUI 프로그램 만들 거냐 저랑 같이 주제를 협의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GUI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안내문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 1 프로젝트 관련 안내입니다. 우리 수업은 기말고사를 안 볼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른 미적이라든가 뭐 물리 뭐 생물 그런 기초 과목들은 아마도 기말고사를 칠 텐데 우리의 현재 목표는 그러니까 요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 수업은 예를 들면 우리 점수를 리스트 안에다 집어넣고 0등이 누구냐 1등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우리들 안에서 석차를 매겨서 그걸 가지고 절평이긴 하지만 우리들 안에서 학점을 일종의 분배를 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수업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기대값은 항상 동등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미적이라든가 다른 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른 과 친구들이랑 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반의 우리 후반부 플랜은 요 GUI 프로젝트를 기말고사 대신 가져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 막 8주차 때 유튜브 조회수 떡상했었단 말이에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었잖아요. 그거를 한 번 더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프로젝트는 간단한 거, 간단한 주제 위주로 선정해서 살짝 복습, 마무리 같은 느낌으로 진행해두고 남는 시간에 이제 미적이라든가 다른 과목들 공부에 조금 더 치중해서 전반적인 내 1학년 1학기 종합 평점을 높이는 거를 일단은 목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 수업에서는 요 시험 대신에 수업 시간에 소개하고 있는 GUI 모듈, GUI_core.py라는 모듈을 써서 간단한 GUI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갖고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꾸 GUI 프로그램 이런 얘기 하고 있긴 한데 뭐 제가 자주 강조드리고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 게임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막 복잡한 뭐 엑셀을 만들고 싶다, 파워포인트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아마도 한 달 안에 못 끝낼 거니까 간단한 게임 만들어 본다. 근데 그걸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본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내용들을 요 안내문에다 먼저 적어 놓고 업로드 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주제입니다. 주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드시면 돼요. 다만 이제 내가 그런 게임 같은 거 안 해봤다, 초중고 시절에 하는 친구들, GUI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요 안내문 제일 뒷장에다가, 제일 뒷부분에다가 예시 주제를 3가지를 미리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그거를 설명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혹시나 나 진짜로 뭐 만들지 모르겠네 할 때는 그 뒤에 있는 내용 확인해보고 걔네랑 비슷한 거를 여러분이 선정하시거나 아니면 거기 적혀있는 내용에 살짝만 살을 덧대서 나만의 주제로 삼거나 하는 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자,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GUI 프로그램, 게임을 만들려고 노력하시진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뭔가 획기적인 주제라든가 그런 거를 굳이 고르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독창성이라든가 뭐 표절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막 남의 코드라든가 남의 그림 그대로 베껴오진 마시고요. 아무튼 독창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달리 말하면 내가 이전에 게임을 해본 적이 있다, 재밌었다, 그래서 걔랑 비슷한 느낌으로 동작하는, 걔보다는 좀 더 단순하겠죠, 그런 느낌의 게임을 이번 후반부 GUI 프로젝트 주제로 삼아갖고 내가 한 달 동안 진행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마도 근데 그렇게 생각을 진행하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주제가 한 달 안에 완성을 못할 만큼 꽤나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그런 느낌으로 접근한다면 최대한 단순화해 가면서 그 게임에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 어디냐에 초점을 맞춰갖고 필요한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간단한 버전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뭐 수업용 톡방도 있고 뭐 400명 톡방도 있고 등등인데 가급적이면 요 주제를 정하는 거랑 관련해서는 하루쯤 조금 일찍 등교를 하거나 해서 저랑 같이 오프라인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결정을 찍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16주차 금요일로 결정된다 치면 4주고 15주차로 결정된다 치면 이제 3주 남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프로젝트 기간이 꽤나 짧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3주 동안 뭐 파이썬 코드만 짤 건 아니잖아요. 다른 수업들 기말고사 공부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운 주제를 결정해버리면 미래에 내가 분명히 쌍욕을 할 거예요. 이걸 만들겠다고? 그래놓고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서 이제 과거의 나를 블레임하는 그런 미래의 나를 만들어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 먼저 일단 간단한 걸 생각해 본 다음에 저한테 살짝 얘기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너무 과하게 간단하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간단하다라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제한 시간 같은 걸 넣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뭐 점수 같은 거를 재서 마지막에 보여주게 하면 어떨까요? 와 같이 살을 조금만 더 붙여갖고 진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나중에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변경할 때도 가급적이면 저한테 문의를 하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 조금 있다가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수업 끝나고 약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9시 반 수업에 출근을 해서 3시 반까지 6시간 연속으로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다른 학교 같은 데 가지 않고 그냥 계속 여기 학교에 남아 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월요일 날 다른 수업들 끝나고 뭐 예를 들면 ECC 지하 1층에 와가지고 저 여기에 라운지 있잖아요. 거기 근처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찾아가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대 정도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연락을 한다면, 예약을 한다면 조금 더 오래 남아있다가
퇴근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런 다른 시간대에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등교를 해서 저랑 같이 오프라인 협의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니까 그거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주제랑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로 협의 진행하는 거는 저랑 오프라인으로 한번 해두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조건입니다. 중요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F5 누르면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수업에 20%짜리 배점으로 들어가 있는 GUI 프로젝트로 간주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내가 제출한 프로그램이 우리 수업 최종 프로젝트용 GUI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를 조건을 4가지를 지금 나열을 해놨습니다. 요건 조금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 그 2주차 때 python.org 가가지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설치했었던 그 우리 수업 표준 환경, 표준 프로그래밍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듈들, 예를 들면 타임이라든가 랜덤이라든가 여러분 삼각함수 혹시나 쓰고 싶다 그러면 뭐 math라든가 그런 모듈들이 있어요. 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 수업 시간에 자주 업로드하게 될 GUI_core.py GUI 모듈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예요. 그 외에 예를 들면 파이 게임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파이썬 문장들 적어가면서 간단한 게임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별도의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뭐 다른 거 뭐 numpy라든가 등등 이제 여러분 나중에 전공 수업에서도 그런 것들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추가로 다운로드 해야 되는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임포트 해가지고 쓰거나 하지는 못하도록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몇 친구들은 그 거북이 써도 되냐고 터틀인가? 그거 써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일단 그것도 막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를 써서 게임을 만들기보단 그 거북이 자체를 만드시는 게 가능한 수준이 됐으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왜 막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드는 게 목표라거나 아니면 좀 더 디테일을 잘 살려서 멋진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하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파이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도 간단한 게임 만들면서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도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자잘자잘한 프로그래밍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코드를 적어갖고 함수 정리 이렇게 잘 적어두신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가 임포트 해갖고 쓰면 우리가 진짜로 우리 손으로 풀만한 문제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가 많이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그런 모듈들이 제공하는 아마도 대부분의 게임을 만들 때 반드시 쓰게 될 기능인데 우리가 직접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기초적인 기능들을 여러분이 지금 구성해 보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로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잡한 거 만들어 보고 싶다, 복잡한 GUI 프로그램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 그거는 우리 수업 이후에 방학 때 하는 걸로 하고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일단은 그 나중에 만들 복잡한 버전에 대한 예를 들면 가장 단순한 최초 버전, 뭐 체험판 같은 느낌으로 간소화 버전을 고려해서 살짝 만들어보고 저랑 같이 도움 받아가면서 만들어보고 방학 때 이어서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연유로 다른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거나 임포트해서 쓰시지는 못하도록 막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기억이 아물가물한데 그 GUI 튜토리얼.압축 파일 지금 12주차 자리에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그걸 열면 이제 제가 그림 2장을 빠뜨렸고 그 다음에 .py 파일 하나를 빠뜨려 놨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전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그거를 열어보시면 GUI_blank.py라고 적혀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 파일이 들어있어요. 이 파일은 뭐냐면 우리 과제 같은 거 할 때도 제가 미리 .py 파일 만들어 갖고 거기다 미리 예를 들면 듀얼에 대한 함수 정의라든가 주석이라든가를 잔뜩 적어놓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었잖아요. 여러분은 그걸 다운로드해서 파일 이름 바꾸고 그 다음에 함수 정의 내용물을 이번 목표에 맞는 문장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목표에 맞는 문장들을 채워 넣어가면서 과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요번에 GUI 프로그램 만들 때도 요 GUI_blank.py 안에 들어있는 거긴 지금 함수 정의가 2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0주차 두 번째 영상 후반부 시작이라는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들이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지금 GUI 모듈에 들어있고 그래서 나만의 GUI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내용물들을 적을 만한 함수 정의 두 개를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함수 정의 내용물을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주제에 맞게 차근차근 적어가면 하나의 멋진 GUI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적어놓은 이 기본적인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GUI 프로그램을 작성해 버리시는 것도 일단은 막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GUI core.py 내용을 적을 때 우리 맨 위에서 설명했었던 우리 수업 표준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뭐 TK 인턴가 뭔가 하는 그런 모듈을 써서 GUI 모듈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걔네들을 여러분이 직접 쓰는 것도 일단 가능은 하기는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GUI 모듈을 쓰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기본 파이썬 안에 들어있는 GUI랑 관련한 모듈들을 직접 임포트를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GUI 프로그램,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는 GUI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막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은 GPT한테 물어보면 그 친구가 그 모듈은 잘 알고 있어요. 오래전에 등장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만든 GUI 모듈은 우리 수업 안에서만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GPT한테 물어보니까 답변을 해주기는 해요. 근데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는 대로 짜면 코드가 이상하게 동작한다든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같은 경우는 간단한 주제를 가져갈 거고 그거를 여러분이 직접 도전을 해보는 게 목표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데 도움을 받지 않고 차근차근 톡방이라든가 등등 제 도움을 받아가면서 진행하시는 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예 처음부터 GUI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는 막아둔 채로 스타트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모듈과 관련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은 총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살짝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0번째 튜토리얼인데 이런 코드 덩어리 맨 위에다가 따옴표 해서 스타트하고 따옴표로 끝나는 이런 느낌의 녹색으로 우리한테 표시해주는 str 리터럴 적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고 따옴표 3개로 끝낸다 하면 이 사이에서는 여러분이 엔터키라든가 등등도 자유롭게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터키라든가 탭이라든가 등등을 포함해서 내가 원하는 글자들을 자유롭게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얘는 결과적으로는 수식이기는 해요. 계산하면 저런 글자들이 들어있는 str 형식 값이 튀어나올 만한 str 리터럴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마치 요거를 여러분 우리 Shift 3 하면 주석 적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 줄에 걸쳐서 주석을 적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매 줄마다 넘버 사인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 귀찮으니까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str 리터럴이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 글자들 실행의 대상이 되진 않을 법한 다양한 한국어라든가 등등 문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글자들 적을 수 있는 용도로 저 친구를 쓰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작성하는 .py 파일들 맨 위에다가 본인의 이름이 뭔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자체의 이름이 뭔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로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 있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캐릭터가 점프합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무슨 키를 눌러서 뭘 하면 되는 게임인지를 간단하게 한국말 등등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붙여주는 게 두 번째 조건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 구성하는 데이터 흐름 측면과 코드 실행 흐름 측면 관점에서의 조건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데이터 구성 관련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랑 프로그램 밖으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거 출력과 관련한 그렇게 조건이 지금 들어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5가지 입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금 말했던 그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 같은 게 다 하나하나 별도로 간주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스페이스바까지 하면 이제 5가지 입력을 활용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마우스 포인터의 좌표 하나,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오른쪽 버튼 그러면 합이 3개,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랑 ESC 키, 이스케이프 키 하면은 5개를 충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 5개를 쓰셔도 되고 마우스 버튼 내지는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얘가 지금 들여쓰기가 애매하게 들어가 있긴 한데 아무튼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최소 3개의 눈에 보이는 뭔가 화면에 네모를 그린다든가 동그라미를 그린다든가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둔 예를 들면 .png 파일 그림을 그린다든가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크기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 중에 최소 3개를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사용자가 예를 들면 파란색 네모가 내 캐릭터고 검은색 네모가 장애물이고 그 다음에 맨 위에 길다랗게 녹색으로 가로로 남은 시간을 나타내는 네모를 띄운다 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3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현재 게임 속 상황을 사용자한테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한 요소를 최소 3개를 준비해 두고 걔네들을 매 프레임마다 뭐 위치나 크기를 바꿔가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눈으로 확인하고 이번에 점프를 할지 말지 결정한다든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정량적인 조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게임 안에서 내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다룰 거냐 예를 들면 뭐 리스트에다 다 때려넣고 스타트 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이품은 그런 분기 흐름을 써서 더 많이 써서 데이터 흐름을 선택적으로 여러 할당문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등등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물론 못하겠다라면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흐름과 관련한 코드 구성과 관련한 내용이요. 자, 게임을 만들 때 최소한 만든 사람인 여러분 본인은 클리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엔딩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게임이다. 오래 살아남으면 되는 게임이다. 그래서 점수 계산해서 점수 높으면 이름 같은 거 적어두고 하이스코어 같은 식으로 이름 적어두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게임이다라면 끝이 없다라면 최소 10초는 버틸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3초 만에 무조건 죽어버린다. 그러면 일단은 인정을 못할 것 같아요. 10초 정도는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 곡선을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초 정도 뒤에 엄청 어려운 거 막 튀어나와서 무조건 죽는다.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아무튼 여러분은 꼭 10초 정도는 버티거나 성공에 해당하는 엔딩을 구경하거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램 만들어갖고 제출했어요. 압축해갖고 제출했습니다. 제가 그걸 다운로드해서 F5를 눌렀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교수님 전화해요.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전화 받고 딱 돌아와서 봤더니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고 성공 메시지가 지금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때 아무것도 안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가끔은 패배를 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항상 패배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렵게 만드시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정말 쉽게 패배라는 걸 사실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쉽게 만들어 주시면 그거는 제약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최소 3가지 실행 흐름을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F5 눌렀을 때 어떨 때는 정상적으로 플레이해서 클리어하거나 또는 10초 버티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실행 흐름을 탈 수가 있어야 돼요. 적당히 분기 흐름 같은 걸 집어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딱 F5 누르고 열심히 플레이했는데 패배 메시지를 확인한다든가 뭐 죽었습니다 라든가 뭐 탈락이라든가 실패해용 같은 것들 그림으로 보여주거나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패배하는 실행 흐름도 가져갈 수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조작, 예를 들면 탭키를 장애물에 부딪히면은 라이프가 1씩 줄어들고 장애물에 3번 부딪히면 게임 오버가 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탭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장애물에 부딪혀도 라이프가 떨어지지 않는 무적 같은 느낌이죠. 그런 간단한 조작만으로 어려운 게임이지만 손쉽게 클리어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의 실행 흐름도 여러분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종의 치트 기능 같은 느낌의 치트키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소 3가지 실행 흐름을 제가 뭔가를 누르든가 아니면 열심히 플레이하든가 중간에 실수하든가 해서 가져가 볼 수 있도록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코드 실행 흐름을 구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 만족하는 범주 내에서 어떤 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유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캐릭터 그냥 파란색 네모로 할 거냐 아니면 동그라미로 할 거냐 미리 만들어 놓은 예쁜 캐릭터 그림을 대신 띄울 것이냐 등등은 전부 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아무튼 일단 조건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페이지까지만 구경해보고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출 방법이에요.
여러분 작성한 .py 파일들이랑 방금 말했던 그 세 가지 실행 흐름, 여러분이 딱 F5 눌러서 실행해갖고 여러분이 직접 플레이를 해가지고 성공하는 장면, 그 다음에 패배하는 거, 그 다음에 치트 써서 엄청 쉽게 깨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실행 흐름을 여러분이 각각 여러분의 컴퓨터로 직접 실행하면서 여러분이 모니터 화면을 캡처한 영상 파일 3개를 같이 압축을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캡처 어떻게 할 거냐? 폰카 쓰셔도 되고 자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요 12주차 오늘이죠. 오늘 수업 시간에 이 OBS 스튜디오라는 거 쓰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에 그 정도로 압축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zip 파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출 기한은 조금 있다가 투표로 정한 다음에 별도의 공지 글로 업로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는 일단 우린 20%로 잡혀 있고 이 프로젝트 자체는 100점 만점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그 정규 제출 기간이 이제 15주차 금요일 또는 16주차 금요일로 잡히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 기간은 일단은 그 금요일보다 3일 뒤에 해당하는 일요일 밤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규 제출 기간 마감 밤 23시 59분 59초 이내에 제출하시면 30점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은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15점의 페널티를 가져간 채로 추가 기간 안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프로젝트 최종 버전까지 제출하면 이제 학점을 매기기 위한 모든 게 다 모이는 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성적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요 추가 기간 이후에는 제출을 하시더라도 그냥 미제출한 걸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한을 잘 지켜서 압축해갖고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요 기한 점수, 그래서 내가 몇 시 몇 분에 제출한 거냐 그거에 대한 판정은 우리 제출 페이지 여러분 업로드한 다음에 다시 부경해 보면 뭐 댓글도 달 수 있고 내가 몇 월 며칠에 냈는지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제출 페이지에 찍히는 최종 제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봤었던 그 4가지 조건, 모듈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py 파일 메뉴에 설명 붙이는 거랑 데이터 흐름 관점, 코드 흐름 관점에서의 조건이랑 그렇게 합의 4가지가 있는데 그런 4가지 구성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각각 15점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파이게임이라는 거 임포트해서 썼다거나 아니면 우리 GUI 모듈에서 제공하는 기본 구조가 아닌 완전히 처음부터 GUI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다거나 한다면 걔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한 팩터다 보니까 제출을 정상적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미제출로 전체 0점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쪽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천천히 한 달이니까 천천히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는 개인별 추가 목표로 해가지고 일단 마진을 잡아놨어요. 이제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쯤부터 이제 우리 GUI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초기 버전은 내 전체 게임에 뭐 점수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 화면, 엔딩 화면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런 자잘한 걸 다 빼고 이 게임의 가장 기본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뭐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이다. 내려오는 걸 받아먹는 게임이다. 라면 그런 장애물 하나 다가오는 거를 피한다든가 그냥 F5 누르면 바로 화면 한가운데에서 뚱 하고 떨어지는 네모에 부딪혀가지고 그 네모를 사라지게 만든다든가 와 같이 그런 핵심적인 기능들만 먼저 구성해 두는 게 초기 버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일단 만들어 두고 손 들거나 해서 저를 부른 다음에 저 이런 게임 만들 거고 이런 스타일로 플레이할 것 같아요 하면 저랑 같이 그 내용 구경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추가 목표를 디테일을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살려서 해보면 좋겠네요 와 같이 개인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별로 협의를 통해서 지정해 둔 추가 목표를 달성했냐 여부에 따라서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추가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추가 목표를 지정하시려면 최종 버전 제출하기 전에 미리 저랑 협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자체는 옵셔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대충 정량적인 목표만 달성하고 낼래요 하면 내셔도 되긴 합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고 그냥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이 항목에 대한 점수 10점 만점짜리 점수는 매기지 않은 채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달리 말하면 0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궁금한 점 있습니까? 프로젝트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다. 특별히 궁금한 거 없으시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간단한 프로그램, 우리 지금 이 파이썬 수업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간단한 프로그램을 다만 내가 직접
지금 이제 백지 상태로 스타트해서 2달 정도 지난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주요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그 막 인터넷 끊겼을 때 웹브라우저로 할 수 있는 그 공룡 점프하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런 거 간단한 거 당연히 만들 수 있겠지, 너무 쉬운 거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벽들, 프로그래밍 문제들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너무 쉬울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 수업 안에서 약 1달 정도 기간 동안 진행하기에는 오히려 엄청 어려운 주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주제를 들고 왔을 때 제가 이거 너무 규모가 크니까요, 이 부분 잘라내고 얘는 간소화하고 해야겠네요 하다 보면은 뭔가 이도 저도 아닌 게임 탄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쉬운 주제를 들고 와서 거기다가 살을 조금씩 붙여가면서 무게를 맞추는 게 좀 더 쉬운 편이니까 가벼운 마인드로 주제 정하기를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중간고사도 봤잖아요. 그때도 이제 어떤 친구들은 청정수로 판정되고 어떤 친구들은 고인물로 판정되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작전 설문할 때도 백지 상태로 스타트하는 친구들도 짠뜩 있었고, 반면에 이제 초중고 시절에 파이썬으로 코드 그래도 짜본 적은 있다 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학교, 같은 과 같이 입학해서 1학년 1학기로 같은 수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들 각자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일종의 숙련도, 능력치는 천차만별인 게 정상입니다. 요즘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집에서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검색하면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숙련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고여있다, 나 그래도 이런 간단한 게임 같은 거 사실 이미 몇 번 만들어 본 적 있다 하는 친구들은 우리 수업에서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우리 과제 넘버3 여러 버전으로 만들면서 이런저런 인덱스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함수 개념이라든가 추가해 가면서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을 좀 더 다양하게,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의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적용을 해봤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내가 지금 새로 잡은 좀 더 간단한 목표에 대해서 차근차근 적용해 보면서 일단 초기 버전은 간단히 만들어 놓고 그거를 토대로 내가 지금 만들려는 게임 이런 게임이었구나 목표로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최종 버전을 다시금 만들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선호하는 그런 추가적인 개념들을 살짝씩 적용해 가면서 좀 더 예쁜 코드로 구성된 나만의 GU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식으로 복습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런 다양한 흐름들을 보다 주도적으로 구사해 보는 기회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청정한 친구들, 예를 들어 1교시는 만점인데 2교시 0점이다. 그런 수준으로 청정한 친구들한테는 이게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한 번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리스트를 적용하라고? 함수 정의 안에 함수 정의를 적어보라고? 같은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우리 수업 후반부 마지막 컨텐츠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제가 이거 얘기했나요?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학과장님하고 면담을 아침에 진행을 해갖고 이제 2학기에 누가 무슨 수업을 맡을 거냐를 슬슬 정하는 타이밍이 왔는데, 일단은 현재는 제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우리 대사프 2 있잖아요.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 2, 여러분이 2학기 때 듣게 될 C를 다루는 수업을 아마도 맡게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공지능과 에아프 2 수업이랑 같이 해서 다음 학기에도 그렇게 C 수업을 맡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C는 제가 선호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기도 하고 자료들도 꽤 많이 있고 하니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제 C 수업을 연이어서 진행한다라는 건 저는 여러분이 1학기 때 파이썬 수업에서 뭐를 다뤘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원작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이썬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다 구경해 놓고 왔다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C 수업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수식 문장 얘기 특별한 설명 없이 튀어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야지 이제 더 많은 재밌는 걸 우리가 다룰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다음 학기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라든가 그런 과목들에서도 그게 프로그래밍 과목은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이 과제 같은 데서 새로운 데이터셋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짤막한 파이썬 코드라든가
아니면 뭐 R 같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쓸 수도 있고요. 등등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도전을 해야 되는 국면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여기저기에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우리 수업은 프로그래밍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우린 지금 24시간 톡방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음 학기 대사프 2까지는 그게 가능할 텐데 그 이후 2학년 뭐 자료구조론 수업이라든가 그럴 때는 조금 그게 제한될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 과제가 나왔는데 프로그래밍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네, 이론 내용은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데 과제가 잘 진행 안 되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후에 전공 수업을 좀 더 수월하게 버티기 위한 이번 학기 마지막 준비를 이번 GUI 프로그램 만들면서 나만의 목표에 도전해 보면서 살짝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양한 숙련도를 가진 우리들이 각자의 이후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를 같이 해보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우리 학교, 우리 반뿐만 아니라 옆반이라든가 다른 학교라든가 파이썬 수업하고 있는데 그 약 3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지금 몇 학번이냐, 숙련도가 어떻게 되냐랑 전혀 상관없이 전반적인 우리 프로젝트 주제의 난이도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비슷한 정도의 무게감을 갖도록 그렇게 지금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잘 맞춰놓고 그걸 달성했냐 여부, 그 다음에 개인별 추가 목표랑 해서 점수를 매기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한, 접근하기 위한 나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관점 내지 자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탠스는 여러분 현재 숙련도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요 두 가지 예시줄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살짝 쉬는 시간을 갖고 끝난 다음에 이제 출석 겸 투표를 살짝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는 16주차 금요일 마감하는 걸로 할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지글로 따로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두고 16주차 자리에 이제 그 프로젝트 최종 버전 제출하는 곳 해가지고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제출 기한은 그로부터 3일 뒤, 그러니까 주차로 치면 17주차 일요일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하는 걸로 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 캡처 3가지 버전 영상을 만들어 갖고 압축해서 같이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 짧게 간략하게 소개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원한다면 폰카로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검색창에 적당히 OBS라고 치면, 구글 같은데 OBS라고 치면 아마 이런 느낌으로 obsproject.com 해서 주소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접속을 하시면 이런 느낌의 까만색 아이콘 있고, 그 다음에 시작 페이지에 대놓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이라든가 등등 운영체제에 맞게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하면 설치를 할 수 있고, 설치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까만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오디오 믹서라고 해가지고 아마도 2개가 보일 거예요. 이제 내가 데스크탑이고 거기에 마이크가 안 달려 있다라면 마이크는 없을 건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녹음하고 싶지 않다라면 옆에 있는 음소거를 눌러주시면 녹음을 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데스크탑 오디오는 평소에 여러분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내 컴퓨터가 나한테 출력을 해주는 그 소리들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가능은 해요. 그래서 2가지가 지금 보이면 다행히도 세팅이 잘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 소스 목록을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크 입력을 캡처를 하겠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 그러니까 모니터 전체 화면을 캡처하겠다 해서 지금 2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지금 요 가운데에 보이는 요 화면이 새카만 색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요 소스 목록 아래에 있는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내가 그걸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캡처 추가할래 해갖고 적당히 해서 추가 누르면 이제, 그래서 지금 모니터가 여러 대거나 하면 어떤 모니터를 캡처를 할 거냐 같은 것들을 결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만 잘 하시면 아마도 대부분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보는 것과 유사한 느낌의 거울의 방 같은 느낌의 캡처 화면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 잘 나오고, 내가 마이크를 쓴다라면 내가 뭔가 말을 할 때마다 여기에 지금 소리의 세기가 잘
보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걔네들만 잘 보인다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녹화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녹화 중이긴 한데 아무튼 그거를 누른 다음에 Alt 탭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 .py 파일로 돌아가서 어딨냐 이런 식으로 .py 파일로 돌아가서 F5 눌러갖고 실행해갖고 뭐 게임을 클리어를 하거나 패배를 하거나 아니면 치트를 써서 쉽게 깨거나 해서 진행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녹화 중단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 캡처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캡처한 영상은 파일 메뉴에 녹화본 보이기를 클릭하시면 그 내 문서 어쩌고랑 비슷한 느낌으로 내 동영상 폴더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아마도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여러분 현재 날짜에 해당하는 .mkv 파일이 완성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그냥 그대로 압축을 해서 제출하셔도 제가 얼마든지 그 영상 볼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걸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많이 찍어봤자 뭐 길어야 뭐 1분 정도 찍을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10초만 살아남을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요거 지금 2시간 1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이게 언제냐? 어제 거죠. 목요일 오후 수업 건데 2시간 10분짜리였는데 316MB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20분에 316MB니까 그러면 1분에 약 3MB 정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 게임 같은 경우는 저거보다는 3메가보다는 용량이 좀 더 크긴 한데 그래도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할 때 파일 용량 제한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아마도 무방하실 테니까 그냥 다른 추가적인 설정 같은 거 하지 않고 녹화 시작, 녹화 중단 해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귀찮다라면 폰카로 찍으시면 되고 다만 이제 폰카로 찍는 경우에는 그 동영상 파일의 용량이 폭증을 할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조금 유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영상 캡처하는 프로그램을 쓰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아마 제가 제 노트북으로 여러분이 제출한 영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은 지금 그 GUI 튜토리얼 확인하는 부분 빼면 다른 것들은 다 주파란 셈이 됩니다. 우리가 12시 15분까지니까 약 55분이 남았는데 한 15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그 지금 GUI 튜토리얼 내용들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요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한 1시간 반 정도를 소모를 했었는데 그거는 다른 수업에서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 리믹스 영상에다가 집어넣어서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 GUI 튜토리얼 압축 파일 까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 파일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py 파일도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0, 1, 2, 3, 4, 5, 6 해서 총 7개의 예시 코드가 지금 적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우리 10주차 두 번째 시간에 살짝 봤었던 그런 느낌의 기본적인 내가 원하는 네모를 그러니까 어떤 네모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소개하는 예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창의 제목, GUI 창의 제목을 아무 때나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set 타이틀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 간단하게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니셜라이즈 업데이트 인수로 지정되어 있는 이 타임스탬프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을 토대로 지금이 몇 시냐, 정밀하게는 몇 초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첫 반복 준비하는 시점에 지금 몇 시냐를 담아뒀다가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매 프레임마다 그거를 뺄셈을 해서 현재 시각이랑 뺄셈을 해서 그래서 이 게임 시작한 지 몇 초가 지났냐, GUI 프로그램 이니셜라이즈 호출한 지 몇 초가 지났냐를 확인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그거를 데이터로서 활용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네모 만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기는 지금 0,0에다가 100 곱하기 100 사이즈로 만들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숫자를 하나를 리턴을 할 건데 리턴 값으로 우리한테 던져줄 건데 그거를 넘버라는 이름에 담아놓고 스타트 하겠다와 같이 할당문 적어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에는 이제 첫 반복 준비하는 거니까 그런저런 다양한 할당문들을 여러분이 적어두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물 보시면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목표는
매 프레임마다 매 60분의 1초마다 네모의 현재 위치가 있다면 그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한 픽셀, 아래로 한 픽셀만큼 그 네모의 위치를 새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걸 매 프레임마다 반복적으로 진행하면 1초에 60프레임에 해당하는 속도로 네모가 오른쪽으로, 그다음에 동등한 속도로 아래로 이동을 하는 걸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F5 누르면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 노트북에서 직접 F5 눌러갖고 실행하면 여러분 노트북은 60프레임을 지원할 테니까 지금 이 프로젝트는 30프레임까지밖에 여러분한테 못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노트북에서는 좀 더 스무스하게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모의 현재 위치, 업데이트 시작하는 시점이 현재 위치가 몇 컴마 몇이냐를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에 담아두고 거기다가 지금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이 네모의 새로운 위치로서 지정해 두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 막 요런 표현도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일단은 조금 부수적인 거니까 오늘은 생략을 하고 나중에 리믹스 영상에서 구경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지금 그 기본적인 시간과 관련한, 자, 시계도 역시나 프로그램 밖에 있습니다. 그 시간과 관련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활용하는 방법이랑 사용자한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네모를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보여주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모 여러분이 300개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그 뉴 렉탱글인가 뭔가를 300번 호출하도록 그 호출식을 300개를 이어서 적거나 아니면 걔를 반복 흐름 안에다 밀어 넣어두거나 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걔네들 하나하나에 대한 숫자를 다 따로 담아뒀다가 나중에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각각의 네모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지정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 1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모든 예시들 7가지 예시들은 전부 다 그냥 바로 다짜고짜 F5 누르면 뭐라도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1번 예시 같은 경우는 키 입력을 다루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종료해요 라고 적혀 있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진짜로 창이 꺼져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에는 지금 이스케이프 키를 방금 눌렀습니다와 같은 식으로 뭐 로그 같은 느낌으로 기록을 지금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열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다른 키들을 얼마든지 입력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Q키랑 WER 이렇게 네 키를 누르면 예를 들면 Q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키 입력 반정 Q키 누름 그 다음에 검은색 동그라미가 지금 보이는 것 같고 여기도 지금 Q키를 눌렀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Q키에서 손을 떼면 이제 다시 동그라미는 안 보이기 시작했고 제목도 다시 바뀌었고 그 다음에 Q키에서 손을 뗐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풋 호출식 쓸 때는 사용자가 엔터키를 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각각의 키 하나하나를 지금 이번 프레임에 눌렀냐 누르고 있었냐 또는 그렇지 않냐에 해당하는 true 또는 false 값을 얼마든지 간단한 수식으로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Q키도 있고 W키도 있고 E키도 있고 R키도 있고 등등등이에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스페이스바도 눌렀다 뗐다 할 수 있고 엔터키도 가능하고 엔터키는 지금 리턴이라고 적어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위, 왼쪽, 오른쪽, 아래 화살표 키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탭키라든가 1, 2, 3, 뭐 F1, F2, F3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알파벳 등등 그 다음에 기호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도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ESC 키 누르면 종료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지금 누르지 않긴 했는데 컨트롤 키 같은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다루려면 걔네들을 지금 GUI 모듈 안에서 무슨 이름으로 간주되고 있나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일단 코드 자체는 간단합니다. 요 w.keys라는 게 마련돼 있어서 대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예를 들면 방금 전 봤던 스페이스 5글자짜리 str 리터럴이었다 적어두시면 이번 업데이트 시작하는 시점에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었다면 true, 그렇지 않다면 false가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도 가능하고 W키도 가능하고 뭐 얼마든지 F1이라든가 아니면 Escape라든가
등등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니셜라이즈에서 미리 종료 키는 escape야 라고 별도의 이름에다가 담아두고 스타트를 해서 그 이름을 대신 써놨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QWER 각각의 키에 대해서도 미리 지정해놨고 등등등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추가로 보여주고 있는 건 여러분이 원한다면 네모라든가 동그라미라든가 자 여러분 동그라미도 보여줄 수 있어요. 동그라미의 색상도 매 프레임마다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동그라미는 투명색으로 지정된 셈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검은색, 파란색 등등 그거 말고 뭐 파스텔 톤이라든가 쿨톤이라든가 막 그런 것들도 자유롭게 지정해서 여러분만의 네모 동그라미를 색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보여드리면 어딨냐? 리칼라 오브젝트라는 게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써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두고 그 다음에 이번째는 이제 키보드 입력이 아니라 마우스 입력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우스 입력은 F5 누르면 내 마우스 포인터를 이 조그만 검은색 네모가 졸졸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사용자의 마우스 포인터 조작을 내 프로그램 안으로 가져와서 현재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가져와서 내 프로그램 안에서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스럽게도 마우스 버튼에 대해서도 1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그에도 지금 제대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면 3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휠 버튼을 클릭하면 2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와 같이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른손잡이 세팅이라 좌클릭이 1번 버튼으로 지금 간주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버튼 누르고 있는 동안 제목에는 지금 이 마우스 포인터의 좌표를 우리한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추가로 볼 만한 거는 여기는 지금 네모를 두 개를 쓰고 있어요. 검은 네모랑 파란색 큰 네모입니다. 이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검은색 네모가 항상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는데 마우스 포인터를 파란색 네모 쪽으로 옮기면 이런 식으로 검은색 네모가 파란색 네모 뒤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검은 네모가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삐져나온다든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GUI 모듈에서는 네모라든가 동그라미라든가 여러 개가 보일 수가 있는데 걔네들 중에 어떤 애는 더 앞에 있고 더 사용자한테 가까이 있고 어떤 애는 더 멀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뭔가 원근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깊이 측면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도록 만들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지금은 파란색 네모가 검은색 네모보다 더 앞에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이니셜라이즈에서 지금 new rectangle를 2번을 호출식을 적어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파란색 네모를 검은색 네모보다 나중에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만든 게 더 앞에 온다라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막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드는 거 생각해 보면 일단 빵을 먼저 놓잖아요. 그 빵 위에다가 뭐 채소라든가 아니면 뭐 햄이라든가 그런 거 놓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려놓은 게 가장 밑에 깔리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올려놓는 거는 그 위에 깔리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동등한 느낌으로 적용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 두 호출식이 적혀 있는 문장의 순서를 서로 바꾸면 그리고 다음에 다시 F4를 누르면 이때는 지금 검은색 네모를 나중에 만들었어요. 따라서 검은색 네모가 더 위에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만든 순서대로 늦게 만든 게 더 앞에 위치하게 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일단은 뭐 그러려냐고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버튼에 대해서도 방금 전 봤던 그 1번 버튼 눌렀냐 3번 버튼 눌렀냐를 true false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W. 마우스 포지션 XY 해가지고 이번 프레임 시작하는 시점에 마우스 포인터의 좌표 X좌표랑 Y좌표를 얼마든지 가져와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입력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막 뭐 총 쏘는 게임이라든가 등등도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다시금 출력과 관련한 내용이고 얘네들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뭔가 누를 수 있는 게 다양해서 왼쪽 위에다가 글자로 설명을 지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무슨 키를 누르면 뭐가 되냐?
Q키라든가 A키를 눌러서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W키랑 S키를 누르면 테두리 두께를 이렇게 더 두껍게 만들거나 줄이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위치뿐만 아니라 크기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고 경계선의 두께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GUI 모듈이 조금 그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GUI 관련 기능이 조금 애매해서 이렇게 잔상이 지금 남긴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다시 닫았다가 다시 열면 그럼 다시 그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지워지긴 합니다. 그래서 테두리는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얘는 이 정도로 해둘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직접 귀여운 그림이라든가 다양한 그림들을 준비를 해서, 이거 보세요. 눌러보세요 하는 동그란 버튼 모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눌렀네요로 바뀌고 그림도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단색 네모, 단색 동그라미 뿐만 아니라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png 파일을 2개를 이 예시를 위해서 준비를 해놨어요. 버튼.png랑 이거 얼마나 탐스럽게 생겼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버튼 pressed.png 이렇게 2개를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가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 이제부터는 이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겠어와 같이 그림을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사용자 눈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버튼을 누른 걸로 보이겠지만, 그런 연출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미리 그림을 여러 장 준비해 놓고 서로 다른 그림을 서로 다른 상황에서 보여줌으로써 연출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눌렀다 뗐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림 자체는 우리 공대생의 포토샵이라고 부를 수 있을 법한 파워포인트를 쓰면 그냥 일단 빨간 동그라미 만들고 3D 볼륨 효과 같은 거 부여해 두고, 그 다음에 광원 효과 같은 걸 써서 지금 밑에 보시면 반사광 같은 것도 지금 표현이 돼 있단 말이죠. 를 얼마든지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클릭한 다음에 그림으로 저장하면은 .png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png 파일 같은 경우는 투명색이 지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그라미 자체는 빨간색 위주로 지금 돼 있고 동그라미 바깥 영역은 투명색으로 각각의 픽셀이 지정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 다음 예시를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다음 예시는 이전 시간에 살짝 티저로 보여드린 적 있는 그 별 떨어지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각각의 별, 실제로 쟤네가 회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앵글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별 그림을 8장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별 그림을 처음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별 그림 보여주다가 몇 프레임 정도 뒤에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인 별 보여주기 시작하고 등등등과 같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몇 프레임 뒤에 다음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할 거냐에 대한 그 데이터는 지금 각각의 별마다 서로 다르게 지정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지금 맹렬하게 회전하고 있고 어떤 애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회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별의 Y 속도, 위에서 떨어지는 속도랑 X 속도, 왼쪽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하는 속도들도 서로 다르게 지정되어 있고 각각의 위치도 다르게 지정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 그림들을 미리 리스트에 담아두고, 이러면 이제 0번째 그림 쓰겠어, 1번째 그림 쓰겠어와 같이 인덱스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새로운 별 그림들의 좌표라든가 아니면 물리량이라든가 아니면 언제 이제 몇 프레임 뒤에 다음 그림으로 바꾸기 시작할 거냐 등등을 하나의 리스트에다 담아놓고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리스트의 기능들 중 하나인 어펜드라는 기능을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에 이 이니셜라이즈에서는 지금 총 100개의 별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을 세팅을 하고 그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별에 대한 데이터, 이게 지금 숫자가 뭐고 그 다음에 현재 몇 번째 파일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변이라든가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언제 이제 몇 프레임 뒤에 다음 그림으로 넘기기 시작할 거냐 등등 각각의 별마다 서로 다르게 다뤄야 될 데이터들을 하나의 리스트에다 다 때려 놓고 그거를 길이가 100인 엄청 커다란 리스트에다가
준비해 놓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막 과제 넘버 3에서도 비슷한 느낌이었잖아요. 대괄호 0 하면 캐릭터 이름이고 이름은 무조건 나중에 비교해야 됩니다. 과제 설명서에 적혀 있었고 여러분은 대충 뭐 알았어요 하면서 1, 2, 3, 4, 5, 6만 먼저 비교한 다음에 마지막에 0을 비교하도록 코드 짰더니 제출 가능이 떠서 제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걸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인덱스 개념을 여기서도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직접 그 자체 그런 목표라든가 주제를 전부 다 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리스트 하나 도입할 때 나는 여기 3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 캐릭터의 남은 생명력이야. 4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 캐릭터의 X좌표야. 와 같이 자유롭게 각각의 인덱스 숫자에 대한 그 번째 칸에 대한 그 번째 칸에 담겨있는 값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해두고 여러분이 나중에 까먹지 않고 그 의미 그대로 사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까먹지 않도록 미리 주석 비슷하게 해서 적어놓고 저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에 있는 코드를 적어놨다 보시면 돼요.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할당문을 선택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고 업데이트 내용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굳이 구경할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도 얼마든지 장애물을 30개를 써야 된다. 아니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먹을 수 있는 거 또는 피해야 하는 거가 뭐 100개를 내가 써야 된다라면 걔네들 하나하나 리스트에 넣어두고 걔네들 하나하나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들 역시나 리스트 따로따로 하나씩 만들어서 각각의 칸에 밀어 넣어두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편하게 대괄호 수식 위주로 적어가면서 좀 더 편하게 목표를 달성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게 5번째 예시입니다. 아무튼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의 연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림을 여러 장 준비해 놓고 일정 시간 간격마다 내지는 사용자가 클릭을 하거나 해서 아무튼 외부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온 시점에 달리 말하면 적절한 타이밍에 다른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도록 만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6번째 같은 경우는 얘는 빠르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얘는 기능이 좀 더 많아졌어요. 총 쏘는 게임을 만든다 칩시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로 이렇게 네모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에 클릭을 하면 네모를 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임을 만들겠다라면 이제 내가 지금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자리에 뭐가 있냐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리 함수가 마련돼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모 밟음, 동그라미 안 밟음이라고 제목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를 밟은 게 맞으니까 동그라미를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네모는 안 밟은 게 맞으니까 그대로 회색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안 밟았다면 둘 다 회색이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네모랑 동그라미가 둘이 겹쳐 있잖아요. 겹쳐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는 영역을 걷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뭐를 밟은 걸로 칠 거냐를 구경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가 네모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더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본다면 이제 요 겹쳐 있는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는 현재로서는 동그라미를 고른 걸로 간주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클릭을 해서 총을 쏘면 동그라미가 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간주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동그라미를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G키라든가 X키를 눌러서 잠깐 동그라미를 없는 셈 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네모를 없는 셈 치거나 동그라미 없는 셈 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없는 셈 치는 동안에는 지금 마우스 포인터 위치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때는 동그라미가 없기 때문에 네모를 밟은 걸로 지금 간주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잠시 동안 화면에서 제외를 하고 싶다 할 때는 그 친구를 화면에서 가려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C랑 V를 누르면 자, 그 네모가 무조건 뒤에 있다. 그 만든 순서대로 앞으로 앞에 이렇게 배치된다는 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지금 네모를 더 앞으로 당기고 싶다 할 때 C라든가 V라든가를 눌러서 어떤 요소를 맨 앞으로 당기거나 맨 뒤로 보내거나 하는 게 가능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아마도 파워포인트 이런 데서도 지금 뭐 우클릭하면 워드라든가에도 있죠.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뒤로 보내기 기능이 있잖아요. 이 기능이 지금 우리 GUI 모듈에도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C를 누르면 네모가 동그라미보다 앞에 오기 때문에 이제는 겹쳐있는 영역을 눌렀을 때 네모를 누른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등등등과 같이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코드는 별 어려움 없을 만한 코드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get top object at 이라는 함수가 마련돼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지금 관심 있어하는 XY 좌표 밀어놓고 호출하시면 지금 화면상에 그 위치에 어떤 요소가 있나 확인한 다음에 그것들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요소에 대한 숫자를 리턴하도록 해놨습니다. 숫자 또는 그런 요소가 없다면 none을 리턴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네모를 밟은 게 맞다면, 또는 동그라미를 밟은 게 맞다면, 그다음에 둘 다 아니라면 과 같이 분기 흐름을 구성하는 용도로 쓰시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아래 보시면 지금 str 리터럴로 뭔가 파이썬 코드 비슷한 걸 지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 아래 있는 버전을 한번 이건 저만 해볼게요. 따옴표 3개 한 다음에 얘를 주석과 같은 느낌으로 더 이상 유효한 파이썬 문장이 되지 않도록 녹색으로 만들어 버리고, 여기는 따옴표 3개를 해제를 해서 지워버려서 정상적인 파이썬 문장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하면, 자, 얘는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작성되어 있는 친구인데 아까 전이랑 비슷해요. 지금 네모 누르면 네모 밟음, 동그라미 밟음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네모랑 동그라미가 겹쳐 있는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댔을 때 둘 다 밟은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특정 좌표에 걸쳐 있는 모든 요소들, 네모든 동그라미든 그림이든 모든 애들에 대한 숫자를, 각각의 숫자들을 우리한테 리스트로서 던져주도록 마련해놨어요. 그래서 get all object at 이라고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좌표를 밀어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리스트를 우리한테 줄 거예요. 그 리스트는 길이가 0일 수도 있습니다. 그 좌표 아래에, 그 마우스 포인터 아래에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길이가 0인 리스트를 줄 거예요. 또는 길이가 1이거나 지금 같은 경우는 길이가 2인 리스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아래에서는 지금 그 마우스 포인터 아래에 있는 요소들, 숫자들 중에 네모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냐, 인 연산자를 써서 조건식을 구성해 놨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느낌으로 동그라미도 지금 밟고 있냐 여부를 별도의 이 부분을 써서 분기 흐름을 구성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된 거죠. 둘 다 안 밟았거나 하나만 밟았거나 아니면 둘 다 밟았거나, 그렇게 해서 합이 4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분기 흐름을 이렇게 각각 따로 가져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원래 버전 같은 경우는 얘는 가장 위에 있는 애만 우리한테 던져주는 친구다 보니까 둘 다 안 밟았거나 하나를 밟거나 해서 합이 3가지 경우의 수밖에 안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총 쏘는 게임인데, 예를 들어 뭐 레이저 총 같은 거라서 관통을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맞췄는데 그 뒤에 서 있는 네모까지 지금 1타 2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싶다면 이 버전을 쓰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한 명 딱 가장 앞에 있는 걔만 내가 다루고 싶다라면 그때는 get top object at을 쓰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인, 이게 전부는 아니기는 하지만 GUI 모듈에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게임 만들 때 쓸만한 기본적인 기능들은 설명이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 자꾸 소리를 내고 싶다, 부금을 깔고 싶다, 효과음을 내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아서 일단 이번 학기에는 그 음원 재생과 관련한 기능을 추가로 패치를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아마도 다음 주쯤에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만약에 만든다면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면 대충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우리 지금 약 30분 정도, 여러분이 다음 수업이 없다고 치면은 40분 정도 여유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여유 시간 동안 각자 여러분이 어떤 GUI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 조금 생각해 보고, 필요하다면 저한테 물어봐 가면서 오늘 여러분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오늘은 일단 어느 정도 생각만 해두고 저한테 질문만 해두고 다음 주 수업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주제를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초기 버전,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만 간단하게 집어넣어서 돌아는 가게 일단 만들어 놓은 버전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천천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은 코드 짜는 날은 아니에요. 코드는 다음 주 이후에 미래에 내가 짤 겁니다. 그럼 오늘의 나는 뭘 하냐? 미래의 내가 알트 탭 해 가면서 아니면 종이 옆에다 놓고 구경해 가면서, 아, 나 원래 이런 거 만들기로 했었지
라는 걸 다시금 점검할 수 있을 법한, 점검하는데 쓸 수 있을 법한 그 친구를 위한 메시지 내지 노트를 한국말로 적어두는 게 오늘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펜으로 적으셔도 되고, 뭐 태블릿 같은 거 있다. 그 스타일러스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메모장 같은 거, 워드 같은 거 띄워놓고 글자들을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은 파이썬 코드는 전혀 안 짜셔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기능 내가 있어야지 이 GUI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혹시 GUI 모듈에 있냐? 아직 잘 모르잖아요.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게 좀 불안하다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그 정도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유롭게 저한테 물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